134회 4교시 건설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문제 4번 PS 거더 전회차 시험 시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대두됐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학습을 해두셨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없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기울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굴착 작업 예방 대책이에요. 붕괴 대책. 여하튼 붕괴 형태는 천중하예요. 천중하. 사면 천중하. 그리고 구배의 기준은 보통 습지 건지에서 합해가지고요. 1대 1에서 1.5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통에서. 뭐 다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리연경의 리핑함이에요. 토리연경. 그래서 풍함 1대 1입니다. 1대 1, 1대 1, 1대 0.5 경함이 그렇고요. 뭐 붕괴 사고에서 사고가 나는 그 형태를 보면 부딪히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날아와 맞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묻는 문제는 붕괴 원인이에요. 붕괴 원인은 외적 원인, 내적 원인. 지금 장마철입니다. 흙이 액상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강우에 의해서 많이 또 강극수압 상승됐기 때문에 붕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수록 경사 기울기는 더 확고하게 돼야 되겠고요. 하중 증가, 거기에 따른 뭐 구조물 성토 증가, 그 다음에 하중 강우에 의한 증가, 여기에 따른 뭐 일률적 표준 구배가 어떤 집안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붕괴된 사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원인으로는 이 전단 응력, 이 끌어내리려는 이 응력이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응력이 강도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강도가 낮고 또 토사 강도가 풍화되고 침투수, 강우에 의한 침투수, 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얼음이 2.6배 팽창이 되거든요. 녹았다 하면서 크랙이 가면서 또 연약화가 되고요. 전단 강도 저하, 또 지하수 모이는 지층, 이런 지층에서 원인이 됩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 그래서 굴착 작업 시 특히 우리 굴착 작업 시 굴착기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전 어떤 집안 상태 조사하고요.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하고, 후방 확인, 급회전 사용 금지하고요. 버켓, 퀵커플러 꼭 꽂고요. 안전핀, 후계지 장치 해가지고 뭐 중량물 인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 용도의 금지, 사용은 버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죠? 작업 중 휴대폰이라든가 근로자 탑승 금지, 뭐 이런 걸 작업 전에 이제 면허, 안전장치 부착, 퀵커플러 후계지, 그 다음에 협착 방지봉, 그 다음에 후사경 후방 카메라 경보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문제 2번 강간비계 설치 기준, 조립 해체, 점검 시 준수사. 이 문제는 기띠 장벽 가강침, 요 표입니다. 그죠? 약자로 외워놓고 담보블레 초락 점고 상달 전정, 비계 조립 해체 시 안전 대책만 외워놓으신다면 요 그림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네 가지를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45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고 10m마다가 이렇게 파이 48.6 가세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이 우리 1.5m예요. 그 다음 장선 방향 저 뒷방향으로 1.5방향입니다. 이 뒷방향으로 이렇게 뒤에 붙은 게 장선 방향으로 1.5m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대 밑둥잡이 해서 못 받고 제대로 해주고 진해력 확인하고요. 집안 진해력 노상일 때 20kg 중퍼 제곱센치 2메가파스칼이죠. 보조 2층 30kg 중퍼 제곱센치 3메가파스칼 이상 나오게 안 되고 안 될 때는 콘크리트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재 비계 조립 해체 담보블레 추락 점고 상달 전정의 안전 담당자 보호구 배치 보호구 비치 불량품 보호구 불량품 확인 작업 내용 주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시고요. 악천후 작업 중지에 분당 10m/s 10분간 10m/s 이상일 때 작업 중지 풍설진이죠. 그 다음에 상하 동시 작업 금지 전력선 발판 재료 방치 작업 발판에 뭐 구름자재라든가 방치하면 안 되고 정리 정돈 철저하고요. 개발 방향 강표 규경동 자 그리고 설치 기준이에요. 기둥 지금 그림에서 했습니다. 띠장 장선 1.5 이상 벽이음 수평 수직 우리가 강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시스템 비계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 비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조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세 10m마다 45도 각도 그 다음에 평행 간격 10m마다 비계 발판 목재 상부 난간대 적재 하중 기띠 장벽 강관 보관 하는데 꼭대기에서 31m 밑에는 이 이후로는 강관을 2개 설치해야 돼. 2개씩 2번씩 설치해야 되고요. 치마 방지를 합니다. 깔목 깔판 등으로 약자를 해두면 훨씬 신속하게 쓸 수 있고요. 순발력이 발휘됩니다. 건설 현장 발파 작업이에요. 터널 발파 등 발파 책임자가 해야 될 일 뭐 유의사항 이런 거겠죠. 안전대책 화약류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기 발파 비전기 발파 내관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점검 항목은 계획이 있어야겠어요. 책임자 어떤 면허 발파 시방 장향량 천공량 피해 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인접 발파에 대한 안전 도모를 하고요. 그 다음 발파 시유인사항 제3자 출입 금지 2차 붕괴 사전 점검하고요. 부속 정리합니다. 부속 정리는 발파 후에 장비 1회, 인력 1회 합니다. 그 다음 천공해야 돼. 천공 후에 장비로 1회, 인력 1회 합니다. 자, 이렇게 2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은 화약 수령 운반 단계, 내관 동시 운반 금지하고 함께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격, 화기, 뭐 담배 이런 것도 안 되고 불발 자작 제거를 하고요. 전석, 유무, 높이 기울기. 정기식 내관과 비정기식 내관 특성을 알아야 돼요. 내관의 종류에는 공전비가 공업용, 정기식, 비정기식이 있어요. 이 내용을 쓰란 얘기겠죠. 공업용은 도화선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식은 전기 점화 장치로 하는 거예요. 정기식에는 순발 내관, 이건 순발 동시에 하는 게 있고 지발 내관이 있어요. 순발은 바로 터지는 거고 지발은 연기 장치가 있어가지고 광이 아니라 땅하고 다다다당 단계별로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DS, MS가 있어요. DS는 데시세컨드 0.25초 간격으로 터지고 10분의 1초. MS는 밀리세컨드예요. 0.025초 간격으로 100분의 1초로 터집니다. 자, 그리고 비정기식은 천둥, 번개 이런 고주파 전압에 쉽게 발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정기식을 씁니다. 지발 효과는 일정
시간 차이에서 터지는 거예요. 0.1호에서 0.5초 순차적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서 보면은 터널 1패턴 기준 1패턴이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보통 한 4m 천공합니다. 도로 터널 2차선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공이 약 한 370공이 이루어져요. 4m 정도 에리꼬로 4m 약간 넘게 하죠. 그 다음에 공 이렇고 여기에는 화약이 한 41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항상 벤치컷, 번컷이라든가 피라미드 컷 해가지고 심빼기 발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화약 취급은 충격, 두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화기, 주변에서 담배, 그라인더 안 되죠. 그죠? 철제 기구 같은 거 억제 개폐를 하면 안 되고요. 내관에 뭐 전지, 전선, 모터 안 되고요. 습기 있는 장소 안 되고요. 나무, 전기 부도체, 견고한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또 굳으면 딱딱한 것은 풀고 부드럽게 해서 쓰고요. 여분, 반입금지, 잔여 화약류는 바로 취급소에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취급 시 도난 주의하고요. 과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약류 운반할 때는 도난 대비 2인 이상, 경비원, 가스 분사기, 또 적재함 청소하고요. 화약 차량 구별해요. 화자를 붙였어요. 빨간 거. 그 다음에 다른 혼합 거에 혼합하면 안 되고요. 화약 주임, 비상사태 대책, 단단히 묶고 개봉하지 말고 소화기 한 대 이상, 뇌관 화약 동시 운반 시 다른 보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문제 4번 PS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예요. PSC 거더. 사고 예방을 위한 응력 변화, 긴장 시기, 주의사항, 시공 단계별 안전 유의사항. 자, 이것은 프리텐션, 포스텐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텐션은 미리 긴장을 줘놓고 콘크리트를 벗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붙기 때문에 공장에서 많이 제작해요. 그 다음 포스텐션은 관을 넣어요. 미리 철근 넣고 관 넣고 기죠. 철근 막 넣고 관 넣고 콘크리트를 분 다음에 나중에 당기는 거예요. 이게 포스텐션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장점은 뭐 장습판에 할 수 있어요. 변형 처진 균열 적어요. 자재도 절약할 수 있고 탄성력, 보건력이 좋아요. 단점은 내화성이 적어요. 공사비 크고 진동이 있을 때 안 돼요. 경험, 시공 관리 부족. 그다음에 시공 시 유의사항은 시공 순서 준수하고 녹부식 발생하면 안 돼요. 실시간 녹막이 처리 잘하고 그라우트 준수해야 돼요. 재령 28일 그라우트 20메가파스칼 이상 준수해야 됩니다. 아래 그림이 이게 시스관이죠. 한 다음에 이게 당겨가지고 정착을 하는 구멍이에요. 정착구예요. 이게 뭡니까? 포스텐션이에요. 우리가 PSC를 하려면 응력 이완을 알아야 돼요. 응력 이완. 이것은 콘크리트가 강제를 긴장하잖아요. 시간과 경과에 따라 가지고 이 응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세이션은 순 릴렉세이션과 겉보기 릴렉세이션이 있어요. 순은 일정 변형을 유지 시 발생하고 겉보기는 우리가 다 양생이 된 상태에서 크리프 건조 수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강선이 들어가는데 PS에는 PS 강연선, PS 강선, 강봉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S 강제 요구 조건은 릴렉세이션이 적은 걸로, 또 인장 강도 크고 부식 저항이 크고 부착 강도가 커야 돼요. 또 릴렉세이션 값은 이런 식으로 PS 강선, 강연선 3% 이하, 그 다음에 PS 강봉은 1.5% 이하, PS 강연선 인장 강도가
그래서 큰 것으로 하는데 PS 강연선이 크기를 보면은 강선보다 강봉보다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또 PSC를 하려면 응력 부식을 알아야 돼요.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데는 부식 환경이 조성돼요.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잔류 응력, 어떤 인장 응력, 신축 작용, 응력 집중, 또 강제 변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촉진된 요소는 국부적인 응력, 과도한 녹, 표면 흠, 취약부. 그래서 방지 대책은 그라우팅,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잔류 응력을 제거하고 응력을 분산합니다. 표면음을 제거하고 단면 보강, 피막보호를 합니다. 과도한 캐소드 방식 금지하고요. 예리한 노치 제거를 합니다. 잔류 응력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용접 후 열 처리를 합니다. 문제 5번. 건설 현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사고 위험 요소. 화재 발생 원인 방지 대책. 화재 사고 위험 요소. 건설 현장 화재가 나는 게 뭐예요? 용접 용단, 그 다음에 그라인딩, 담뱃불이에요. 최고 많은 건설 현장의 화재 요소가. 그 중에 용접 용단 시에는 누전, 접지, 그 다음에 이런 화재 발생 요소가 열이잖아요. 열. 용접할 때 이 불꽃이 여기가 1200도예요. 여기가 2400입니다. 2400. 여기가 3600도씨. 이런 것들이 인화성 물질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티 방지막, 불티 방지막, 불티 방지포, 그죠?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 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용접 용단할 때 어떤 제2유형은 감전, 화재, 그죠? 감전, 젖은 장소, 감전, 불티, 또 중독, 퓨움가스, 그 다음에 난망간, 마그네슘, 니켈, 아연 이런 것들이 용접봉에 다 들어있어요. 용접 연기, 퓨움가스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추락, 자업자세 불량으로 바로 엎드리면, 그 다음에 직업병, 눈, 호흡기. 그래서 용접 용단할 때 안전대책은 접지 감전, 누전 차단기, 자동 전격 방지기, 용접봉 홀더, 젖은 장소 용접 금지하고, 용접 용단 화재, 불티 방지막, 이 화재 관련이죠. 이거 소화기 설치하고 인화성 물질 제거. 건설 현장의 인화성 물질은 뭘까요? 스티로폴, 목재, 거푸집, 기름, 유류, 플라스틱 이런 거죠. 플라스틱. 자, 이런 걸 제거하고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합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 연면적 5,000제곱 냉동 냉장. 15,000은 건설공사, 개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지하장소,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중 액화가스 저장 시설에 인접한데, 또 화재 감시자에게는 휴대용 확성기, 조명기구, 방염마스크, 대피용 방염장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화재 감시자 지정은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거. 11m 이상 떨어진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데, 가연성 물질 주변에 금속이 있는데 미배치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요. 또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할 때, 또 소방 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 안 해도 돼. 저번 문제 134회에서 이 문제가 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염 마스크, 대표용 방염 장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쨌든 용접, 용단시 뭐 여러 가지 재해 유형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화재를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는 재해 유형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썼는데요. 재해 유형을 가지고 이 화재 시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믹싱하는 그런 연습 훈련도 미리 해두셔야 돼요. 물론 이걸 화재로 분류시켜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믹싱할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문제풀이를 그냥 제 유형을 놓고 드린 겁니다. 인간공학 실수, 휴먼 에러입니다. 원인 대체. 건설업에서 휴먼은 개설시효예요, 개설시효. 개설시효. 그래서 인간 과오, 잘못, 실수, 착오, 실책, 오류를 보내서 건설업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그런 인간 애라는 개인 특성에 의해서 교육 훈련, 직장 어떤 특성, 작업 특성, 직장 특성 뭐예요? 건설이라는 거잖아요. 건설.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또 나오고 그런 것은 교육상으로 우리 지식, 기능, 태도가 있어요. 지기태. 여기서 태도 불량자들, 리스크 테이킹 있는 자들이 사고를,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 배후 요인에는 인설작관이 있어요. 인간, 설비, 작업적, 관리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심리적 요인은 생리적 요인이 있어요. 심생, 착생소주 의무업법, 피용의 적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착오라든가 생가, 또 생리적은 피로 영양에서 나오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인설작관이에요. 인설작관. 뭐 과오, 망각, 무의식, 피로를 제거해주고 결함 안전장치를 다뤄주고요. 순서, 동작, 방법, 환경, 정리정돈. 자,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 관리적으로는 조직 규정,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의 휴먼 에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거는 개설시효입니다. 계획,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가. 이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지 이 실수에 대한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휴먼 에러를. 그래서 계획은 뭐 계획 단계에서 조사, 지형, 지질, 강우량, 홍수량 이런 걸 다 조사하잖아요.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적인 것, 단면, 그 다음에 형상이라든가 경관, 계산은 뭐 안전도, 응력, 그 다음에 도면, 주철근, 배력철근. 시공 단계에서는 재료, 시공, 순서, 가설제, 공기, 저장 방법,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어떤 과중, 보수 보강, 예산, 조직 이런 대책,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34회 4교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134회 건설안전 기술사 보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믹싱하는데 어떤 분들은 300문제, 200문제 가지고 딸딸이 여가지고 난 이거 가지고 합격할 거야? 안 돼요. 10년에도 못합니다. 한 1000문제 정도 머릿속에 넣고 달달달달 믹싱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